파이썬에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일단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gg플롯에서는 mpg라는 데이터 샘플을 갖고 있어서 걔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걔가 그 데이터 그래프를 그리는 그 라이브러리이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얘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단은 폴더를 한 개 만들겠습니다. 폴더 파일즈에서 그 뉴 폴더 해가지고 챕터 8이죠. 챕터 8 여기다 이러시고요. 그래프 맞나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8 부분에다가 이제 파일을 넣어서 쓸 건데요. 스크립트 만들자. R 스크립트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서 저장을 바로 한 개 하겠습니다. 지금 폴더 한 개 챕터 8 만들었는데 그 챕터 08 밑에 08을 써야 돼. 챕터 8 만들었네요. 언더바 1 쓰셨고 기본적인 이제 쓰인데 점이라고 쓰시고요.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고요. 자, 이제 그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저희가 지난번에 ggplot2 라이브러리는 설치를 인스톨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로딩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그래프를 그리는 라이브러리 로딩을 하게 됩니다. 로딩 하시려면 라이브러리라는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라이브러리 이름은 저희가 ggplot2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서 라이브러리를 한 개 이렇게 로딩을 시켜 주시고요. 되시겠죠? ggplot이라는 라이브러리, ggplot2라는 라이브러리를 로딩하게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배경을 일단 지정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gplot이라는 데다가 ggplot이라는 함수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데이터는 씁니다. 데이터는 mpg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쓰시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회색의 배경이 한 개 플러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얀색 회색 배경이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이제 그 X축과 Y축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데 이럴 때 이제 그 AES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X 좌표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서 display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신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누르면 데이터가 뭐가 있는데 그 x 이꼬르 디스플이라고 이거 디스플레이가 데이터가 없네요. 없는 데이터를 썼고 s 디스플이라고 쓰시고 컨트롤 엔터 눌러보면 그 디스플에 해당되는 x 항목이 생기고 그 데이터가 여기 보시면 2에서 7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이 생깁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새겨보고는지 보시려면 저희가 ggplot 달러 이게 데이터 ggplot이 아니라 mpg 달러 쓰시고 디스플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데이터는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생겨먹어졌고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그 보통 보시면 1보다 크죠. 그러니까 1보다 크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해서 1에서 0.xx도 나오겠지만 1보다 크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항목이 지정되게 돼 있고요. 하단 부분에 그 다음에 그 7 해가지고 8이 넘지 않습니다. 8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없으시고요. 그냥 6.xx 정도 최대 크기가 나오게 되고 여기 7 나오네. 7 보이시죠? 되시겠죠? 그래서 x좌표에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헤엄치에 해당되는 것을 그래프를 이렇게 눈금자로 그려놨습니다. 이게 이제 x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y에 해당되는 것은 콤마 찍고 y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저희가 연비에 비해서 고속도로 주행이 어떻게 되지? 그래서 Y좌표에 해당되는 것은 고속도로 주행에 나오는 하이웨이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컨트롤 엔터 눌러보시면 이제 하이웨이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하이웨이 부분도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요 사이의 범위에 아마 표시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Y좌표에 해당되는 것을 그렸습니다. 되시겠죠? 이거 데이터 가지고 그렸고 그러면은 그 연비에 따라서 그 연비에 따라서 하이웨이에 대한 주행 거리를 이제 거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각 연비에 해당되는 것에 X좌표, Y좌표를 해서 거기에 매칭되는 것을 이제 점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그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런 같은 데이터를 가진 Y좌표에서 같은 데이터를 가진 게 데이터가 한 개가 있거나 이러면 한 개만 있으면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이으면은 이게 그래프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개, 세 개 있는 경우에는 요 점에서 지금 요 그래프에 대한 점에서 어디에 떨어져 있지 이런 거를 보통 그려놓게 되는데 이걸 이제 삼포도라고 얘기합니다. 떨어져 있는 정도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삼포도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 배경하고 여기 Y좌표와 X좌표에 대한 그 점자에 해당되는 것을 일단은 저희가 그렸습니다. 요게 184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되시겠죠? 4페이지에 해당되는 그림이고 실제적인 그래프를 여기다가 더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삼포도 그래프 배경에다가 그래프 배경 플러스 삼포도 그래프를 그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돼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그래프 배경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서 저희가 복사하셔서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삼포도 배경은 그렸고 그 뒤에 플러스 눌러서 사용합니다. 계속 뒤에다가 플러스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옴이라고 쓰시고 지옴 언더바 포인트 점이니까 이제 지옴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해서 쓰시면 이렇게 삼포도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옴이라는 게 기하학적인 뭐 이렇게 수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자로 되어져 있는 이런 것을 이제 그리기 위해서 지옴이라고 써 있고요. 지오메트리컬 뭐 포인트를 이용해서 찍자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그래프를 이제 삼포도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짓는 그래프다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배경 그래프 그다음에 삼포도 배경 그 그래프 배경에다가 삼포도 그래프를 이제 덧입혀 가지고 포인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설정 부분 X 설정, Y 설정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지정해서 쓸 수 있는데 컬러나 이런 것도 설정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X 범위나 X 범위에 해당되는 거나 이렇게 플러스 뭐 Y 범위에 해당되는 거 저희가 이게 전부 다 설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Y 범위에 해당되는 거를 전부 다 찍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X 범위나 또는 Y 범위 설정 이런 범위 설정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덧입혀 보자 이런 얘기고요. 그 뒤에다가 이게 보시면 X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플러스 쓰시고요. 계속 이어붙이기를 X 림이라고 썼는데 리미트 제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시겠죠? 되었나요? 리미트라고 쓰시고요. 거기다 가로 열고 이제 3,6 3부터 6까지 범위로 지정을 해서 출력을 하자 이렇게 써가지고 삽니다. 지금은 이제 그 범위가 2 밑에서부터 7까지가 범위가 돼서 되어져 있는데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3부터 6으로 바뀝니다. 여기 범위에 해당되는 게 여기 보시면 3부터 6까지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보자 이렇게 해서 범위가 바꿔졌고요. 그 다음에 Y좌표에 해당되는 것도 플러스 쓰시고 Y림 리미트 Y의 리미트 작성을 하시고 Y에 해당되는 것도 그 보시면 10부터 30까지 10부터 콤마 30까지 그 기본은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등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있는 하단부터 데이터가 여기 존재하는 바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최고로 나오는 위에까지 해서 40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30까지 요 대부분 요 위에는 데이터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그죠? 없어서 그 범위 내에서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는 여기 있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가 있죠. 두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데이터 범위를 저희는 여기서부터로 이제 추약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데이터 범위를 잡아가지고 보여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됐나요? 그러면은 현재 여기 위에 있는 데이터들은 없는 거죠. 여기는 없으니까 그 10부터 10에 그 20, 그 다음에 10이 여기니까 10부터 30까지의 데이터 범위만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요 범위 요 위에는 없게 되고요. 그래서 10부터 30까지 단위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격자가 되셨나요? 바뀌는 사용해서 이제 삼보도 그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벡터 데이터로 이미지를 그렸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R서버를 이용해서 쓰시면 이게 브라우저 상에서 URL을 만들어서 치면은 요 그래프를 보여주게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사용하시거나 데이터에 관련된 것들은 데이터를 따로 그 징검다리 한 개 만드셔서 아래서 바로 이제 그 자바로 넘어올 수 있으면 넘어오는 거를 이렇게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서 쓰시면 되는데 그 아래 데이터 프레임 구조와 자바의 데이터 프레임 구조라는 것을 만들려면 뭐 리스트나 어레이 리스트나 이런 걸 쓰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구조상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징검다리에 해당되는 오라클이나 이런 데다 데이터를 집어넣고 자바에서 오라클에서 꺼내게 쓰시면 데이터가 쉽게 이렇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한 단계 건너서 CSV로 만들어서 CSV를 불러오게 만든다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도 넘겨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그 웹에서 이런 그래프가 필요한데 그 이미 처리가 해서 결과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번 처리해도 마찬가지로 이 점도 산포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처리하실 때에 그냥 이제 그 URL을 이용해서 요 화면을 보여줘서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 여기 익스포트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보면 Save as Image, 그 이미지로 저장을 합니다. 이미지로 저장해서 기본이 그 PNG고요. 이미지로 저장을 해서 이 이미지를 이제 결과에 해당되는 HTML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익스포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좀 만들어서 쓰셔서 이제 이미지 파일로 만든 다음에 그 이미지 파일을 다시 이제 HTML 파일에서 이미지 태그를 이용해서 불러와서 끼워넣기 해서 꾸미시면 되십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어차피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바뀌지 않으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케이스 빼고는 전부 다 이렇게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다. 이해되시겠죠? 예,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미지를 써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미지로 익스포트해서 내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내보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